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이번 주말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를 떠나기 전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떠나려면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게 되죠. 아무래도 혹시 아프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병원 정성관 원장님과 함께 이 휴가철 영유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 휴가 하면 우선 물놀이가 떠오르는데요. 아이들이 물놀이도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맘때쯤 귀병이나 또 눈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또 다른 이제 계절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피부병이나 그리고 이제 웨이도염 그리고 이제 결막염이 걸려서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 이제 물놀이 다녀온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아프다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애들이 많은데요. 요즘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소아과 의사지만 이제 한 소아과 반 진료하고 피부과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이제 한 반을 또 진료한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주로 이제 오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습진이나 두드러기 그리고 이제 햇빛에 의해서 어떤 그 일광 화상을 받아서 오는 경우들 그리고 이제 농가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사막이나 이런 피부 질환들이 또 많이 생겨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웨이드염이나 어떤 귀 쪽에 염증들이 또 생겨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이제 중이염이라든지 보통은 비율상으로 평소에는 한 10% 정도 오던 아이들이 한 30% 정도까지도 늘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피부염도 좀 더 잘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수영장이나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갔다 온다면은 이제 좀 더 이제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노폐물도 좀 더 많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독 약품들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니까 거기 좀 더 많이 자극을 받게 되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물놀이 할 때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종종 물사마귀 같은 피부염에도 걸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전염을 시킨다고요? 네. 그러니까 물사마귀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마귀의 일종 같다 이렇게 해서 물사마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건 정식 의학적인 명칭은 전염성 연속종입니다. 이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바이러스에서 전염이 되는 그런 이제 병이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데 보면은 팔이라든지 몸통 같은 데 한두 개 정도 났었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다르게 가려움증을 잘 참지를 못하니까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으면 계속 막 잡아 뜯고 이제 막 이렇게 긁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를 긁은 다음에 또 다른 곳을 긁게 되면은 또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물놀이를 갔다 왔다거나 햇볕을 많이 쐈다거나 이러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가려워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 많이 긁게 돼서 물사마귀가 퍼져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사마귀는 이제 우리가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긁어서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냥 한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많이 낫기는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좀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이들이 참 물놀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고 났을 땐 좋은데 그 이후가 또 문제예요. 감기 걸리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감기 예방법은 우리가 뭐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잘 봤던 것처럼 뭐 물놀이를 하고 난 뒤나 아니면 평소나 똑같습니다. 손 잘 씻고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해주고 그다음에 양치질 잘 하고 이런 건데 만약에 물놀이를 갔다 온 다음에 조금 더 감기를 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더 추가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휴식을 잘 취해주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체온을 잘 유지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체온 조절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교차가 꼭 크게 느끼는 것처럼 저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체온이 좀 떨어지면은 아이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에 더 잘 걸리게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좀 쉴 때마다 물속에서 노는데 오히려 애들이 또 탈수가 된단 말이에요. 많이 노니까. 그래서 애들한테는 물을 갖다 중간중간에 계속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물을 자주 마시게 하는 게 중요하군요. 또 요즘같이 덥고 습할 때 문제되는 게 또 있잖아요. 바로 피부인데요. 특히나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여름에 또 무척 괴로울 텐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피부의 그런 베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깨졌을 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좀 더 잘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쪽으로 나쁜 그런 세균들이 침투를 해서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농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름철에 굉장히 아이들은 많이 옵니다. 이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어떤 두드러기 있거나 이렇게 어떤 원래부터 질환이 있다가 그쪽으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2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물사마귀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항생제 연고도 좀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가려움증을 줄여주는 약들도 좀 먹는 약으로 써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대다수는 일주일 정도면 많이 좋아는 지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기들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더위에 또 아이들이 땀띠나 또 기저귀 발진도 잦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여름에 가장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 아기 낳은 엄마들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실제로는 따뜻하게 좀 해서 몸조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너무 더우면은 신생아들은 또 이게 포대기로 감싸놨기 때문에 더위를 잘 못 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막 땀도 많이 흘리고 피부 질환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기저귀를 차고 있으니까 기저귀 발진이 심해지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피부가 짓물러 가지고 안쪽에서 진물들도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 피부 안쪽에 있는 어떤 진피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 가지고 빨갛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뭐 응가누고 이렇게 할 때 힘들게 되죠. 그래서 배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엄마가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애들은 선선하게 평소에 그 온도를 한 22도에서 한 24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는 식으로 하시고 물티슈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래 물에 좀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들. 애들도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선선해야 잠을 잘 잘 수 있거든요. 아이들도.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외선 차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어린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노는 일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발라주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반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요즘은 이제 비타민 D를 많이 합성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햇볕을 갖다가 좀 쬐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가 잘 합성이 안 될까 해서 요즘 엄마들이 이제 조금 걱정을 하시는데 애들한테는 선크림을 꼭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요즘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화상을 입고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네. 피부 질환들이 발생해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햇빛에 의한 햇빛 알레르기도 있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들도 있고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로 선크림 발라주고 만약에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외출하고 온 다음에는 충분히 보습을 해주는 식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아이들 키울 때면 안전사고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니까 저희 병원에도 지금 소아정형외과에는 골절이나 어떤 염자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익수사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이 또 계속 에어컨 때문이라기보다는 실내에 이제 계속 밀폐되어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감기라든지 폐렴, 모세기관점이나 이런 기관지 합병증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자주 환기 잘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장염 많이 도니까 요새 날이 더워져서 네. 익힌 음식들 위주로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